안녕하세요. 봉구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MC 주영입니다. 오늘은 봉구라이브에서 한 번도 저희가 소개하지 않았던 사업을 조금 소개해드리러 나온 두 분이 이렇게 계신데요. 바로 교원 해외 파견 사업을 다녀오신 선생님들이라고 합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WFK 교원 해외 파견 사업에 참여한 서울문화고등학교 방승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WFK 교원 해외 파견 사업에 참여했고 지금은 코이카 코디네이터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강우하영이라고 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WFK 교원 해외 파견 사업을 다녀오셨는데요. WFK 교원 해외 파견 사업이 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WFK 교원 해외 파견 사업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교원분들 이제 협력국 현지 교육기관 파견해서 ODA 국가의 기초교육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사업입니다. 사업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과학 등 기초교육과 자동차, 미용 등 직업기술, 또 한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사업명에도 나와 있듯이 교원만 참여가 가능한데요. 일반 교원의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이상, 또 퇴직 자문관의 경우 장학사, 교장 등 교육행정가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임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각각 어느 나라, 어느 분야로 다녀오셨나요? 저는 태국 방콕의 이제 직업교육 분야로 다녀왔습니다. 아, 방콕이요?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 직업교육이라면 어느 저 직업교육 중에서도 이제 저는 디자인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약간 디자인 느낌이 있으세요, 그죠? 하영 선생님은요? 저는 에티오피아로 파견돼서 거기 있는 아디스 아바바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분 다 수도로 다녀오셨네요. 네. 혹시 그럼 다른 파견 국가는 좀 어디가 있나요? 초등, 중등 한국어로 나누어져서 우간다, 캄보디아, 세르비아 등이 있고요. 네. 또 키르기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또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매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실 때 이제 모집 공고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저희 봉사단에서 보내는 나라들이랑 상당히 비슷한 네. 것 같은데요.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교육할 때는 어떤 언어로 교육을 하세요? 영어하고 현지어를 요구하는 기관하고 국가도 있고요. 영어 외 제2 외국어를 요구하는 국가는 따로 해당 언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 영어를 우선 공통으로 교육을 하고 현지어가 필요하기도 한 거군요. 근데 약간 인사할 때 좀 특이했던 게 우리 권수정 선생님은 1년 다녀오셨고 네. 우리 강원 선생님 1년 9개월 다녀오셨는데 이 나라마다 좀 파견 기간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네. 개인별로 다른 건가요? 네, 파견 기간은 보통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요.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자문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근무 후에 1년 더 연장하게 됐고 또 1년 더 해서 3년 하고 싶었는데 네, 코로나19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되게 아쉬우셨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1년부터 3년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길게 할 수 있네요. 네. 또 현직 교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하고 가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인사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종 선발되고 나서 이제 저희 현지 교사들은 이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서 고용휴직 처리가 됩니다. 네, 현재 교사의 인사 처리 같은 경우는 일단 해당 소속 교육청에 이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고 이제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연수휴직이 아니라 고용휴직으로 네. 들어가는군요. WFK 이제 교원 해외 사업을 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네. 좀 구체적인 선발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선발 절차 어떻게 될수 있죠? 정말 네, 까다로운데요. 일단 먼저 5월, 6월에 선발 공고가 나오고 6월 중에 1차 전형 서류 심사가 있어요. 그리고 2차 전형으로 수업 시연하고 면접 보고 또 2차 전형 합격하면 건강검진하고 예방접종을 또 진행하고요. 또 이후에 8월에 사전 연수를 받고 9월 이후에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럼 2학기 때부터 이렇게 딱 나가게 되는 건가 네. 보네요. 근데 다른 거는 그래도 봉사단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수업순이 조금 특이한 것 같고 사전 연수도 있다고 해서 이런 게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네, 수업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류 전형 때 제출한 교환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창하진 않더라도 이제 본인이 준비한 내용 그리고 수업할 때 열정만 좀 보여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WFK 공통으로 진행되는 세계 시민교육 그리고 기본 소양교육이랑 현지어 교육 그리고 문화교육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에 혼자 파견이 돼서 1대1로
정말 그런 1대1로 이제 그 과외를 받았습니다. 제가 파견될 당시 17년도에는 같은 국가에 파견되는 선생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1대 다수, 소수 그룹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거기 2주에서 3주 정도 합숙을 했었거든요. 기숙사에서.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데요. 현지어 배우면서 너무 어려웠던 게 아직도 네,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도 실제 파견 나갔을 때는 진짜 많이 도움이 돼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좀 사이드 질문으로 두 분은 진짜 실제로 교육하실 때 영어를 많이 쓰셨어요? 아니면 현지어를 많이 쓰셨어요? 저는 이제 보통 영어를 쓰는데 현지어를 조금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요? 근데 저는 한국어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보단 한국어 위주로 수업을 네,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현지어를 알면은 네. 일상생활에서 진짜 도움이 많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선발 절차를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선발 절차를 얘기하자면 선발 절차를 거치시면서 좀 어떠셨었나요? 선발 기간 동안 제가 파견 후에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지 제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전형별 준비를 꼼꼼히 하면서 그 기간이 기니까 꼭 합격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진짜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합격하고 나서 연수 받을 때 그 다양한 국가로 파견되는 동기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매일 밥도 같이 먹고 숙제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 교류도 하고 파견에 대한 의지랑 각오를 다졌던 게 네,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교원 해외 파견 사업으로 이제 좀 파견이 되시면 어떻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 왕복항공권 되고 비자 발급 비용 그리고 해외 종합 안전 서비스 그리고 건강검진이랑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되고요. 그 현지에서 살면서 어려운 점이나 저희 집을 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현지 지원 해주시는 이제 배치 요원 분들이 지원됩니다. 지원금도 가장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지원금은 교원과 퇴직 자문관이 다른데요. 교원은 월 350만 원, 그리고 퇴직 자문관은 월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원 사항의 범위, 시기, 방법 등은 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 내에서 지급되고 파견 중단 및 해지에 따른 환수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빵빵한데요? 지금 제가 아는 봉사단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되게 약간 거의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퇴직 자문관이 더 조금 많네요? 전 더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봉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고 계셔서 참 감사했고 저 350만 받고 가고 싶은데요. 팀장님 저를 보내주세요. 여기 지금 영상 보고 계실 분들이 또 이제 WFK 교원 해외 파견 사업에 지원하시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합격 꿀팁이랄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꿀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눈에 띄는 좀 서류를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 안에서 본인의 특색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좀 내용을 이제 기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비슷한데 이제 본인의 강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 가서 정말 제 역량 중에 어떤 걸 더 뽐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어필을 많이 해주시면은 정말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합격 꿀팁은 서류 분량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지도원 중심으로 영어로 번역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파견을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상상을 하면서 작성을 하시면 네,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교환을 더 잘 쓰는 것도 네. 중요하겠군요. 그럼 저 일칸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지금 이제는 좀 더 깊게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갑자기 교실에 막 정전이 되고 바깥이 막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우당탕탕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태국의 K 문화, 한국 한류가 엄청나게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저 틱톡 찍는 거, 아니면 사진 어떻게 하면 좀 잘 나올지, 그리고 저 이제 한국의 얼굴 보정하는 어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이제 알려주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